네, 이제 두 번째 강좌인 그 전라감영의 어떤 조직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면 아주 귀한 사진인데요. 지금 가운데에 앉아 있는 분이 전라감사예요. 전라감사. 지금은 이분이 누구인 것까지 지금 밝혀졌죠. 이분이 전라감사인 1884년에 찍은 사진인데 김성근이 전라감사 김성근 이분이 이 사진이 상당히 처음 제가 이제 찾았던 것이 10년도 훨씬 더 넘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근래에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포크가 1884년에 촬영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김성근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더더욱 이제 가치가 높아졌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전라감사고 전라감사 사진 아마 그림은 봤어도 이렇게 사진으로는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아마 육방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뒤에는 좀 통인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아무튼 이런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의 문제, 그 어떤 직제,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기능의 문제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그 첫 번째 주제인 이제 전라감영의 조직. 이제 첫 번째는 전라감사죠. 전라감영의 이제 최고 수장이 전라감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전라감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 나가게 된다면. 일단은 관찰사라는 것은 일도를 통괄하는 이제 최고의 어떤 통치권자라고 봐야죠. 도내에서 이렇게 되고 이 전라감사만이 아니라 감사의 관품, 이게 품계 직급은 종이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제 차관급, 조선시대에 말하면 이제 육조 판서가 있고 그 밑에 참판이 있는데 참판이 종이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전라감사는 문과 출신들이 거의 임명이 됩니다.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하고 좀 다른 것이 출신 성분이 좋아도 과거 시험을 거쳐서 그 능력을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순탄합니다. 그런 여파도 있겠고 아무튼 전라감사에는 문과 출신들이 주로 임명되고 임기는 1년으로 가다가 앞에서 1강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현종대에 넘어가면서 2년으로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아무튼 보편적으로는 2년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법적인 거고요. 법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전라감사만이 아니라 감사들은 한 1년 남짓 실제 재임기간, 평균 재임기간으로 본다면 그리고 9년에는 수령이라고 있죠. 지금 말하면 시장군수와 같은. 그래서 법적 임기는 뭐 2년 반, 5년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2년 남짓 이런 정도 이렇게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사는 뭐 감사라고도 하고 도백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제일 많이 불리는 것은 이제 뭐 관찰사, 감사 이런 이름들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만은 하여튼 도백이라는 이름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전라감사라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관찰사라는 존재는 행정권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만이 아니고 군사, 사법,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의 권한을 군사 문제까지, 법의 문제까지 다 총괄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도지사하고 비교한다면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감사에게 전 왕권을 좀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아서 일도를 통제하는 그런 인물이 감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이제 선화당인데 이 건물의 어떤 이름의 유래는 다음 3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전라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이죠. 이 선화당 사진은
1910년 전, 그러니까 조선 말의 사진이 한 1909년이든 하여튼 10년 전에, 그러니까 조선 말에 선화당이 기능을 하고 있을 때의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 엽서가 이제 좀 이 엽서의 촬영 연도에 대해서 논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이 엽서가 이제 이 뒤에 누군가가 그 우편을 보낸 그 글이 뒤에 있었고, 그게 1910년에 쓰여진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아이고 좀 말이 길어지네. 요 선화당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10년 전의 사진 같은데, 밑에 써져 있는 게 요즘 밑에 잘려졌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갖고 이런 혼동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10년 전에 선화당 사진이고, 지금 위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이번에 복원한 그런 선화당이고, 그렇죠. 전라감사로 부임했던 인원들을 이제 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선생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 선생아이라 한다면, 옆에 그림에 호남 도 선생아이라고 되어 있죠. 호남은 전라도고, 도 선생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감사 선생아, 감사의 명부를 도 선생아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시대의 관리들의 명부를 선생아이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관리를 지금처럼 행정적 요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백성 어버이로 관리를 보죠. 그래서 관리들을 선생이라 하는 거고, 그 명단을 우리가 이제 선생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감사의 선생은 도선생아이라 하고,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선생아에 있어서 정확히 몇 명이 부임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 봤을 때 조선 건국 후부터 1895년까지 부임한 총 인원은 몇 명이냐면 467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근 1년에 1명꼴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미부임자는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령을 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그 설권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족을 데려오고 이런 제도로 조선 후기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조선 전기만 해도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고생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이유로 또 기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부임자들도 제 기억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80여 명이 미부임으로 알고 있는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미부임자를 빼면 467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23부제 하에서는 몇 명이 왔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찰사로서는 지금 누가 왔고, 이런 얘기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통과를 하면 497명, 500명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막 도가 나뉘어가지고, 어찌됐든 이렇게 근 1년꼴로 한 467명이 1895년까지 부임을 했다. 전라감사로. 그 얘기고, 이제 이 예하에, 전라감사 예하에 어떤 이제 관리들이 있었는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만 우선 보게 되면, 도사가 있고, 판관이 있고, 중군이 있고, 심야, 검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감사의 보좌관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도사는 뭐냐면, 관찰사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죠. 수석 보좌관으로 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오품입니다. 오품의 인물로서 관찰사를 보좌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 도사에게는 또 관찰사를 보좌하면서 보필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견제하는 기능도 또 가지고 있어요, 도사가. 그런 애매한 위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 말에 가서는 도사라는 자리가 아주 유명무실해지고 관리들이 기피하는 자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무하는 게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전라감영에서는 그 당호를 현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평이라고 했잖아요. 포평은 그 이제 수령들, 지방관들을 고가를 매기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때의 도사도 감사와 함께 참여를 하죠. 이런 것조차도 보필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감사의 포평권에 대해서 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니까 미묘한 위치에 도사가 있는 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판관도 제가 여기 넣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판관은 감사의 보좌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관은 도정을 보조하는 보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전주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겸목제의에서 부윤을 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오품의 판관을 보내서 판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전주 부윤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내내야 누구 지시를 받냐면 감사의 지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감사 예하의 인물이긴 하지만 또 도정에 참여하는 인물은 아니니까 묘한 이제 구조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감사 예하 인물이니까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 부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판관이고, 그다음에 준군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군 뭐 사단장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군사를 움직이는, 관찰사의 군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준군이에요. 근데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이건 정삼품 당상관이니까 예하관 중에서는 제일 높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무과예요. 무관입니다. 무능관이 아니고 군사를 통과하는, 감사의 쥐하에 군사를 통과하는 사람이 준군이죠. 그러니까 전라감사가 딱 부임해 온다 하면 이 준군이라든지 또 이런 군부대들이 딱 출동을 해서 저 오리전까지 가가지고 딱 맞이해서 이제 그 행차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이제 군사 쪽 보좌하는 게 준군이고, 이건 조선 전기에는 없었어요. 준군이라는 존재가. 조선 후기에 가서 이런 준군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학과 검률인데, 심의학은 이제 의학 보조를 하는 거죠. 의학 부분에 있어서 종구품이고, 검률은 법률 보조를 하는 인물이 이제 검률이고 종구품이고, 이 두 사람은, 이 둘은 또 무록관이에요. 이제 그 무슨 요즘 말로 말하면 급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심의학과 검률. 요 심의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감사가 순행을 할 때 꼭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 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치의 같은 기능도 또 한편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사람이 이 비장들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서. 이 비장은 감사의 사적 보좌관인데, 이 비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게 감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장인데, 이 비장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인물이 아니에요. 내려주는 인물이 아니고 감사가 이제 차임을 하는 건데, 자기의 측근들 그렇게 해서 비서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감사의 비서기구. 그래서 감사와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행정 관리들을 뭐 연결시키는 기능도 당연히 비장들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비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이 비장인데, 이번에 감영 복원하면서 비장청을 복원을 꼭 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컸기 때문에, 근데 위치상 적절치 않아서 비장청은 복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는 인물들이 영리, 인리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인데, 영리와 인리라는 것은 이제 아전들이죠. 아전인데, 가명에서 도정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영리라고 하고, 가명의 아전이라고 해서, 그다음 가명의 내무,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둘이 좀 다르죠. 요 부분들은 또 3강에서 그 다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중이라고 그래서 각 군현에서 올라와서 파견된 그런 아전들이 또 풍남원 앞에 이렇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가명의 인원들을 보면, 전라가명지 책을 보면은 대략 이런 정도의, 앞에 보좌관들은 얘기를 했고, 그 전라감사 예하에 보면 비장들이 9명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전들이 영리가 39명, 인리가 149명에서 한 188명, 그러니까 아전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령이라든지 뭐 또 군내 뭐 이런 인물들이 쭉 있는데, 기생도 지금 31명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54명이 있었고, 가명에. 그래서 대략 이런 이제
아래에 이런 그 구슬아치 같은 존재들이 248명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군대가 또 400여 명이 존재했고, 그래서 보통 보면 한 854명, 한 1000여 명, 이 사람들이 뭐 상주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정도의 구조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전라감사의 기능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 첫 번째 얘기한 것은 결국 뭐냐면, 왕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해서 일도를 전제하는 존재가 전라감사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교유서라는 건데, 저번에 그 가명 준공식을 하면서 우리가 교규식은 감사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제언을 했습니다만, 이걸 할 때도 임금이 내려준 교서를 걸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말한다면, 감사가 일도를 전제하는데 항상 왕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교유서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전라감사는 그런 존재다. 감사로부터 일도를 움직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은 존재다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태종이 뭐 썼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어필인데, 여기 보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제 태종대왕 어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면 과인은 조정을 다스리고 경이 지방을 다스리면 만백성이 모두 편안함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능이 수령들을 규찰하고 표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현의 수령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말하면 시장 군수들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규찰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점수를 내고, 이런 것이 이제 감사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포표만 하는데, 조선시대 조선후기 전라도는 56개 군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감사가 포표하는 것은 53개 군현만 합니다. 그럼 3개는 어딘가? 제주도죠. 제주도는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제주 목사가 포표를 해서 감사에게 올리죠. 그렇게 해서 도내에 있는 지방관들을 다 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밑에 이제 포표의 한 사례를 좀 적어놔 봤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전주 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을 독촉하느라 마음을 수고롭게 하였고 재해를 구축할 생각이 아주 간절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적을 상중하로 매기거든요. 상중하. 이 사람은 상이 되는 거고, 또 뭐 만경혈령 같은 경우는 뭐 재해를 조사하느라고 얼굴색이 다 그릴 정도다 해가지고 또 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검료 같은 경우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포평을 안 난다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성적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 기능으로서는 이제 전반을 다 한다고 봐야죠. 농사도 그렇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규율하는 것도 그렇고, 시험도 지금 1차 시험은 감사에 책임하여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1차 시험은 지방에서 봅니다. 지방에서, 전라도는 전라도에서 본단 말이죠. 그때의 책임자가 누구냐? 전라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이죠. 시험을 총괄하게 되는 거니까. 세금제도 당연히 감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행정적 기능을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의 문제까지, 사법적인 기능까지도 이제 요즘 사법부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도내에서는 감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리하는 이제 이품이상은 다릅니다만, 유형리하는 감사가 직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런 사법적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상당히 큽니다. 예. 특히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권한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병사도 있고 수사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군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라감사예요. 병사와 수사를 다 겸해서 전임 병사나 전임 수사보다도 더 큰 총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라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행정만이 아니라 이제 군사, 사법 이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과 문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도 지금은 이제 뭡니까? 교육감이 있죠. 이 교육감의 역할도 내내가 감사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교육이라는 걸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도 가명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신흥학교 자리에 조선시대는 희연당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신흥학교로 이렇게 그 자리에 신흥학교가 쓰게 되는데, 그 희연당이 뭐냐면 가명에서 운영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향교가 있지만 조선 후기 가면서 향교가 이제 교육 기능이 이제 상실되어 가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가명에서는 뭘 만드냐면 희연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고 이런 구도로 가는 거죠. 경상도도 있었어요. 거기는 나국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육 기능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화 기능 여기서 이제 전라가명은 또 문화 기능이 조금 더 독특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가명에 지금 책판이 지금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000장이 넘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래서 가명에 책도 찍고, 또 선자청을 두어서 부채도 만들고, 그리고 지소, 종이 만드는, 그리고 책 찍는 인출방, 이런 것도 다 가명 안에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그리고 엊그제 대사순놀이 했는데, 대사순놀이에 관련되는 그 연원인 통인청, 이런 것도 지금 가명 안에 있고, 이 부분은 3강에서 그 가명 관하 건물의 배치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에 이제 보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도 희연당에 있는 이제 그거는 차적비, 중수비가 되는 거고, 이 비는 이제 그 전라가명 책판을 보존하는데 그때 큰 공헌을 했던 전라감사 조항국의 선정비. 이건 저 상관 쪽에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죠. 예, 여기까지 이제 2강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3강에 가서 관하 건물에, 전라가명 관하 건물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